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 후 시범운행에 돌입했지만 미흡한 준비와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제22대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독 전남의 공천 심사를 미루면서 여러 총선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감당해야 할 짐 역시 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향한 전국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지만 미흡한 준비와 운영으로 곳곳에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에 돌입한 첫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 모인 시민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빈 화면만 띄울 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 시내 정류장 전체에서 버스 안내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한두 개씩 해서 이거 통과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전면해보니까 노선 개편 사실을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폐쇄된 기존 정류장에는 이용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시민들은 영문을 몰랐고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기로 갔지 이제 저쪽으로. 버스 기사들도 폐쇄된 정류장에 잇따라 멈춰섰습니다. 정류장이 폐쇄돼 있어요. 몰랐어요. 버스 앞과 옆에 붙어 있는 노선 번호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바꿔야죠. 기존 14개 노선을 8개로 줄이고 시계외 노선과 낭만버스의 운행 횟수를 변경하는 등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목포시. 정류장마다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고 홍보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간이 엄청 짧고 글씨가 적잖아요. 일부 어르신들이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하겠어요. 첫날이니까 저기 오류가 뜨면 안 되죠. 첫날이니까 더 잘 돼야죠. 평소에는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바꿔져나서 물어봤어요. 목포시는 개편 노선 시범 운행을 마친 뒤 다음 달 4일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완해야 될 점들은 그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보완을 해서 3월 4일 전면 개편 운행이 될 때는 더욱 그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버스가 멈추지 않는 안정적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본격 돌입한 목포시. 노선 전면 개편 시범 운행 첫날 부족한 준비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새 노선이 정식 운영되기까지 개선할 시간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22대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전남 선거구 공천 심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전남 선거구 숫자는 10개 그대로지만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가 없어지고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가벌은 3개 선거구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은 4석에서 5석으로 늘고 중서부권은 6석에서 5석으로 바뀌는 안입니다. 전남 중서부권 정치권은 동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위협하고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 결정 철회, 다시 말해 기존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선거구 획정의 역행은 지역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언제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어떻게 쪼개지고 합쳐지더라도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보니 불균형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인 재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사노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공중 분해되는 선거구는 물론 쪼개지거나 더해지는 선거구에 속한 예비후보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활동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기존 선거구를 바꾼다는 것은 출마자는 물론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안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월 21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다음 카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3월로 선거구 획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지만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 21대 총선은 선거를 39일 앞두고 확정됐습니다. 자칫 이번 제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듯 전남의 공천을 미루고 또 미루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최대 지지 기반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초래한 전남 총선의 불확실성 속에 불필요한 잡음과 갈등까지 지역이 감당할 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건 지난 6일.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60개 선거구의 공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독 전남의 공천 심사만 미적거립니다. 전남처럼 서울과 강원, 경기 등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도 속속 발표했지만 전남은 후순입니다. 지역민들도 머리가 좀 까마득하지. 누가 유리한지를, 누가 나오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누가 우리 무안군 같은 데는 아직 누가 발표도 않고 있으니까. 최근 전남 한 개 선거구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단수 공천 결정을 내리며 경선이 원칙이라던 호남 공천 룰을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치열한 구도와 달리 심사 총점이 다른 후보와 30% 이상 격차를 보였다는 게 민주당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민심이 이렇게 들끓는데, 그리고 뭐 단수 공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하자는 건데, 이렇게 자기들 그 당직자들끼리 어떤 셀프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단수 공천 간다? 누가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시간에 쫓기게 된 민주당의 전남 공천은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고작 40여일 남은 촉박한 일정 안에 진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의혹들이 선거 입지자 간 사적 검증을 통해 흑색 선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학력과 관련한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현 정권에서 죽이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언론 보도, 정쟁화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낯설지 않은 수순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확인하고 민심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방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나는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농촌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모든 일을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거 하면 좋겠어요. 치열한 지역 여론을 살피지 않고 민주당 중앙당 책상 위에서 미뤄지고 번복된 호남 공천 경선 원칙. 불과 2년 전 지방선거, 그리고 20대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이 텃밭이라 믿는 지역의 영린을 자극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7건이 적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집회나 모임 이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 1건을 고발하고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위반 9건,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 5건,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1건 등 16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 선관위는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한 지역구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 예비후보인 윤재갑 의원이 해남신문과 해남우리신문 등 지역 언론사 2곳이 보도한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두 지역 언론사가 해남군 의장단 선출을 교황식 투표 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한 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당 정강 정책과도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가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 윤재갑 의원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전국 도보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이 도착했어야 할 제주에서부터 시작된 행진은 숨진 희생자들이 도착했던 진도 팽목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바랜 노란 깃발이 나부끼는 팽목항.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힘찬 구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잊지 않기 위해 20박 21일 동안 전국을 걷기로 한 시민 행진단입니다. 희생자들이 도착했어야 했던 제주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아픔의 장소인 진도 팽목항에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은행나무가 심어진 기억의 숲까지의 거리는 4.16km. 찬바람에 얼굴이 얼얼해오지만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계속해서 나아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죠. 부모로서, 그리고 희생당한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친구를 잃은 그 어렵게 살아 돌아온 생존 학생 아이들. 앞으로 20일 동안 우리는 생명과 책임과 안전을 위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행진에 앞서 마련된 공연. 애띤 소녀가 힘겹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칩니다. 이윽고 교복 입은 아이들이 건넨 노란 리본에 무언가 기억난 듯 얼음 같던 배우들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현장에서 이제 유가족분들 직접 뵙고 하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참가자들은 기억을 지우고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 시민행진은 진도와 목포 등 25곳을 거쳐 다음 달 안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장기화 여파로 상급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차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들 병원마저 향후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광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이 병원을 비롯해 2차 병원은 응급 환자가 일주일 동안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보다 한 30-40% 정도 2차 병원으로 많이 이송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의사가 없어가지고 환자를 받지 못하니까는 중증 환자들은 3차 진료 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못 받을 경우 2차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원 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에서 응급실에서 보고 여기서 중환자실이나 입원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1개, 전남은 35개의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관리에 들어갔고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5곳 더 늘렸습니다. 또 119 상황실과 129 콜센터 등과 협력해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가동 이후 광주시에서만 응급의료 신고 35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관할 병원에서 그런 어떤 민원 소지가 있다 할지 또 응급 환자가 치료가 안 되고 있다 할지 그런 일이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공공의료과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신고를 해 주시면은
광주시는 또 전공의 이탈로 수술이 늦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2차 병원 19곳의 병상 가동률은 평균 80%를 보이고 있어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될수록 얼마 남지 않은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흥의 조생종 양파 수확을 앞두고 유례없는 가격 폭락 조짐에다 지난 겨울 한파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남도와 함께 고흥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로 농가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무안과 함께 전국 최대의 양파 재배 지역인 고흥. 전국적인 과잉 생산과 과잉 재고, 계속되는 수입량 확대로 인해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고흥에서는 한파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영하 7도씨 이하의 강추위가 사나흘간 이어지면서 금산면 등 138헥타르에서 심각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파로 인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이제 구비대기 때 지금 구가 비대할 시기인데 비대기 때 비대가 안 돼버리고 방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수확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 같고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길게는 10일 정도 늦춰질 것 같아요. 올해 양파 추정 생산량은 1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가 2023년산 저장 양파 재고량도 16만 5천 톤으로 15.2%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양파 수입이 계속되는 한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이 같은 양파 재배 농가의 2중 3중고를 감안해 정부, 전남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 3만 박스 정도는 미리 이렇게 좀 유통을 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재대책비로 해서 3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이미 국고가 좀 내려와서 집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말까지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조기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예견됐던 양파 재배 농가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도구는 2024년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도 교동리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전남 두 번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복지 수요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게 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에 참여할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목포 등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와 선거 비용 보전 업무 등 선거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신안군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 예정자 43명에게 책가방을 전달했습니다. 책가방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 아동에 대한 학업과 꿈을 응원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9곳에서 새우 전염병이 확진돼서 어린 새우 1,522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새우 법정 전염병인 급성 간 췌장 괴사병과 흰 반전병의 복합 진단 키트를 연구 개발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구 배종호 예비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목포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배 후보의 공약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대,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행사와 개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전남 우수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관광 설명회를 여는 등 관광객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인 관광객 모집에 나설 예정으로 담양 중록원 등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이킹 테마 상품과 순천만 습지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목포와 전남의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낀 지역은 도로 위로 살얼음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되도록 감속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인직은 목포 3도, 한평은 1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11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로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로 최고 3m까지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7분입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 토요일에는 목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숯가나. 자동차 보험은 다 똑같다. 난 동의할 수 없어. 케어받는 자동차 보험 찾았다. 악사. 가격도 보상도 케어를 할 만한.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윤곽산 쿨 신제품 출시. Some of it's unholy.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aula.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